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무기 수출 대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호주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한국의 무기에 비해 일본의 무기는 전혀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잘 팔리는 한국 무기와 안 팔리는 일본 무기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무기와 일본 무기,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보력이 20세기에 멈춰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 아베 내각은 2014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결정함으로 무기 수출 원칙적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2019년 11월에는 세계 최대 무기 전시회인 DSEI 재팬 행사를 여는 등 무기 세이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위해서 미얀마 쿠데타 정부를 지원하는 등의 반인륜적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생산하는 무기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른바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무기는 사실상 자위대만 사용하는데 자위대 규모가 작아 도입하는 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방위산업체는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 무기의 해외 수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월 13일 하나디펜스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공급에 대한 계약을 호주 정부와 체결했습니다. 이에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공급을 위해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국내 방산기업이 해외 현지에 별도의 생산 거점을 마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내년 영국 자주포 수출 사업이나 미국 신형 자주포 개발 사업 기술 참여 등 입찰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K9 자주포 납품 계약 체결은 내년 6월로 예정된 호주 차기 궤도 장갑차 심사에서도 하나디펜스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장갑차 레드백이 호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50조 원에 달하는 미국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의 유력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일본에서는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팔리는 한국제 K9 자주포 무엇이 좋은가? 무기가 팔리지 않는 일본과의 차이. 한국의 무기 수출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자 한국 무기와 일본 무기를 비교하는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주로 한국 무기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한국 무기의 장점이 일본 무기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의 평가 일변, 필요한 무기로 K9은 2010년 11월 일어난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때 처음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북한 육군에 대해 반격을 못했다는 보도로 인해 지금도 일본의 인터넷에서는 K9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후 당시의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기사에서는 실전에 투입된 K9의 전투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K9 사격 훈련 직후에 북한의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에 장전된 탄약이 없어서 초동의 반격은 늦어졌고 한국군이 보유한 적의 포 위치를 특정하는 레이더가 북한의 전자방해를 받았지만 바로 반격을 실시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해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9이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터키, 폴란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결된 1990년대부터 약 30년간
미국과 유럽은 궤도 장갑식 자주포의 신규 개발을 하지 않아서 K9이 수요에 응하는 몇 안 되는 자주포로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는 진짜 K9이 해외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진짜 K9의 장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지 조건과 요망을 충족하는 한국. K9은 배치 후 능력 향상 개조가 행해지고 있지만 이때 화기 관제 장치의 컴퓨터와 OS의 갱신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은 컴퓨터 생산 중지와 OS 업데이트 종료에 의해 유지 비용의 상승이 원인이었습니다. 제조사 측은 당초 신뢰성을 이유로 컴퓨터와 OS의 개조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K9을 국산화한 인도와 K9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던 호주 양국이 유지비용 상승의 우려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방위장비의 개발, 조달, 수출을 통괄하는 방위산업청이 컴퓨터와 OS의 갱신을 강행한 것입니다. 물론 호주가 K9을 도입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지만 한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에 있어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한 것도 이번 K9과 K10 수출 성공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동에서의 운용을 위해서 섭씨 55도에서도 대응할 수 있고 아랍어에도 대응 가능한 차량 간 정보 공유 시스템 등 각국의 사정과 요구에 맞추는 등 유연한 태도로 그 인기가 더 높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전에서 인정받은 높은 기술력과 한국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인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무기는 실전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기술력도 떨어지며 일본 정부는 무기 판매에 유연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K9이 잘 팔리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미군 장비인 M109개는 기본 설계는 오래됐고 성능도 눈에 띄는 점이 없다. 사실이라면 독일제 PGH-2000을 갖고 싶지만 너무 비싸다. 러시아제 값싼 자주포는 탄약 및 통신기기 관계로 도입이 불가능해져서 K9이 유력 후보가 된다. 도입국이 증가하면 신뢰성도 상승, 결함을 숨길 수 없다. 그것도 요인인가 싶고 육상자위대에 구구식을 도입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원래 팔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비싸서 사는 나라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 군수 사업이 초라한 것은 과거 전쟁을 겪으면서 이념적으로 군사 산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반도체, 전자, 가전 등 세계 시장 점유율을 얻은 기업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군사 산업을 일본의 성장 전략으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세계 평화에 이상을 부러지져도 내 자신이 굶어 죽는다면 어쩔 수 없다. 제국주의로의 회기다. 아시아 침략 야심이다. 라고 90년 전 아시아 최강국이었던 옛날 그대로 사고가 정지한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지금 일본이 어디를 침략하는지 말해보기 바란다. 전쟁 피해국이라고 외치는 나라가 K9 등 군사무기를 수출해서 적극적으로 타국의 전쟁 피해에 가담하고 있다. 이젠 이웃나라에 조심할 필요도 없다. 수출을 의식한 무기는 나름대로의 가격을 전제로 만들고 범용성을 중시한다. 일본의 병기는 일본에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최적화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도외시한 면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을 의식한 병기가 유리하게 된다. 단지 그것뿐이다.